이동희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경률입니다. 예, 오늘도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의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촉구하면서 국민청원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청취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거의 모든 분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을 텐데요. 예.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저희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제 인원이 많아야만이 실제적인 압력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좀 동참 바랍니다. 예. 청원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회계 분식에 대한 이제 증선이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예. 어떤 이제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냐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회계 사기를 통해서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씨가 이익을 봤다라면 그 반대편인 당시 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였던 이재용 씨가 이익을 봤다면 예.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진작에 국민연금 스스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소송 좀 해달라. 너희들이 나서서 좀 소송 좀 해달라는 그런 국민청원을 저희가 제기한 것입니다. 직접 국민연금 관계된 수장들한테 이야기는 안 해보셨어요? 왜 소송 안 하느냐? 한번 여러 경로로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뺨 맞고 손해를 본 거니까 스스로 해야 될 텐데요. 예. 저희들이 2016년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와 같은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법 제26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법 그리고 청원법 제3조에 따라 이제 청원을 한 건데요. 꼭 좀 이와 같은 이제 청원의 결과로 국민연금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지난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과거 합병 당시 1대 0.35 비율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는데 자세히. 예.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저희 보고서의 내용은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1대 0.35의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의 이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건데요. 그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이제 보정했을 때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대개는 1대 0.7에서 1대 1.18 이와 같이 이제 보정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제 결론을 저희가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1대 0.7에서 1대 1.18 예. 아주 보수적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회계 조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당이익.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또 국민연금의 손해는 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적정 합병 비율과 1대 0.35라는 이제 실제 합병을 체결한 그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요.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얻는 이익은 2조에서 약 3조 6천억 원 정도였고요. 국민연금의 손해 추산액은 약 3,300억 원에서 6천억 정도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니까는 우리가 국민청원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즉에 국민연금은 이제 소송에 돌입했어야 될 텐데 좀 미적거리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몇 번 우리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영 승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 한쪽의 가치는 부풀리고 그렇죠. 한쪽의 가치는 낮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도 반영 안 시켰고. 그렇습니다. 콜옵션 부채를 반영시키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들을 이제 일주일 이럴 때마다 자료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내부에서조차도 1대 0.35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증언들도 있고 말단 직원들로 갈수록 이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 보고서에서는 하나 대표적인 것을 언급한다라면 제일모직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약 6조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들의 이제 보고서에도 비영업 자산으로서 투자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와 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장부가액이 이제 3,400억으로 해야 되는데 예. 너무나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액으로 해서 이제 약 6조 정도로 자신들이 이제 앞에 보고서 앞면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조 5천억 가량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예. 그 삼성바이오 측에서 예. 자신들이 그 증거 인멸한 것 네. 이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절반의 사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에서 들고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도 이제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나오는 로직이 뭐냐면 우리가 증거인멸은 한 건 맞다. 예, 예. 이건 이제 100%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회계 분식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요. 예. 이게 참, 좀 뭐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증거를 인멸했다 하면 어떤 증거를 인멸했는지 그거지 예. 않습니까? 회계 예. 분식을 했는데 그걸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증거 그렇죠. 인멸을 했는데 예, 예. 삼성 측에서는 증거 인멸은 맞다. 미안하다. 다만 예. 회계 분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앞뒤 설명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고유정 씨가 이제 자신의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추가적인 혐의로 이제 새 남편의 이제 아들까지 죽였냐 말았냐 이와 같은 이제 혐의가 덧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비유하자면 고유정 씨의 뭐 옛날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남편의 아들을 죽인 증거를 찾고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삼성이 들고 나온 뭐 논리 말들은 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예. 밖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네. 삼성이 더 위축될 것이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었던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더 나아가서 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대기업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대기업들이 다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검사께서 이제 특검 당시에도 이제 수사팀에 예. 합류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뭐 증거인멸 건 이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밝혀낸 그 팀의 이제 수장인 셈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계 분식, 회계 사기 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검찰총장이 됨으로써 뭐 보다 더 이제 고삐를 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이 취임함으로써 뭐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뭐 윤석열 검사가 뭐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깡패냐 검사냐 뭐 이런 표현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특별한 죄가가 없으면 뭐 윤석열 검사가 뭘 가지고 이렇게 뭐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회계 분식, 회계 사기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뭐 제대로 잘 검찰이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잠깐 삼성이 이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네. 검찰이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그 이모 부사장을 구속 기소해서 재판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판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한참 또 저 재판이 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18일 날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예. 역시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또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네. 임직원 5명에 대한 재판인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열람을 두고 이렇게 피고 측 변호인과 검찰관 이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됐는데 뭐냐면 삼성전자의 TF 이제 부사장, 삼성전자 TF의 부사장들을 맡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인 셈이죠. 이분들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들어간 게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예. 네. 과연 이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바이오에피스를 들어가는데 자신들의 신분조차 속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새로운 것들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거 증거인멸 재판 말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해결했다. 예. 이제 행정소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네. 근데 이게 연기되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나올 거다 하는데 예. 그 행정법원이 아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하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 덧붙인다라면 예. 자꾸 이제 삼성이 자기들은 증거인멸을 했을 뿐이지 분식회계의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참 제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발점들 하나하나를 한번 되새겨 보면 이런 말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맨 처음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증선위에서 논란됐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이미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하지 않아서 공시를 안 했다라고 했다가 맨 처음 이제 한 달 전쯤에 밝혀졌던 게 뭐냐면 우리 그때 미안하다. 증선위에서 예. 그와 같이 진술했던 건 거짓말이다. 예. 우리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증거인멸과 이것들이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 과정에서 하나하나 검찰이 복원해낸 것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2014년 이전부터 콜옵션 부채는 평가가 가능했다는 것이고 콜옵션 부채가 평가 가능하면 부채로 계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이미 회계분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 많이 나왔고 명백히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선위의 이런 논란 과정에서 삼성이 주장했던 내용들 다 뒤집는 증거들이 다 이미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숨겼던 그런 이제 증거들을 복원함으로써 예. 회계분식의 증거들은 명백히 다 나와 있다. 삼성이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증거인멸을 사과하면서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예. 나름 법리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정말 이제 삼성만이 가능한 이제 그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 어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뭐 그런 것 예. 아닐까. 제 생각엔 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네, 김경률 회계사가 뭐 방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삼성만이 가능하다. 네. 과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삼성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데. 네. 요즘에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말 많잖아요. 예. 이러면 이럴수록 정부는 대기업 특히 재벌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그렇죠. 뭐 정규유착에서 예.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와 같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리고 예. 삼성에 대한 옥죄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예. 말들을 하는데 예. 사실 그와 같은 로직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총수를 구속시키면 회사는 어려워지고 예. 한국 경제는 어려워진다. 예. 뭐 이런 말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기간 그리고 이제 SK의 모 회장이 구속된 기간 회사의 실적들 주가는 올랐거든요. 더 좋았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바람직하게 회사가 운영된다라면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초국적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일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뭐 구속 여부에 따라서 어떤 기업 실적, 투자 여부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와 같은 제과에 대해선 법의 어떤 추상 같은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뭐 최근이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네. 아마 경제 총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만난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경제 부처의 가장 높은 장관들도 이제 이재용 부장 계속 만나고 네. 이랬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솔직히 저로서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이른바 촛불혁명을 생각한다라면 그때 이제 적폐청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재벌개혁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때의 그 정신들을 이제 뭐 우리 현 정부 그리고 여당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싶습니다. 근데 삼성이 여러 차례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네. 그 선대인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네. 검찰 수사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법
경영 실천하겠다. 그렇죠. 모든 직에서 내려놓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모든 직에서 내려놓겠다라고 몇 년 있다 다시 복귀하고 맞습니다. 준법 경영하겠다 했는데 안 예. 했었고 예. 비서실 없애겠다 하고 이름만 바꾸고 다시 이제 비서실 비슷한 걸 만들고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미전실 같은 곳이죠.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제 미전실도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각종 이제 TF, 삼성전자 산하의 각종 TF를 예. 만들어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2008년 이제 김용철 변호사의 이제 폭로로 말미암아 예. 그와 같은 이제 특검 국면에서 뭘 했었냐면 또 그때도 사죄 출연을 약속했거든요. 예. 그거조차도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는 삼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재벌 개혁에 속도 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 네. 예. 그 지금 김경래 회계에서도 촛불 재벌 개혁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네. 처음 일성이 재벌 개혁, 그렇죠. 검찰 개혁, 네. 사회 개혁이거든요. 네. 근데 다들 용두3위로 끝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조차도 재벌 개혁을 내세웠거든요.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걸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대로만 이행하면 된다. 공약대로만 하면은 재벌 개혁은 완수된다.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 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걸 공약으로 해서 출범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웠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벌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모두의 평가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와 같은 회계 사기 예.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있었던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들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법의 추상적인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명운이 갈리게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라면서 위기론을 꺼내 들었었거든요. 네. 이 위기론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청취자분들이나 진행자분들이나 예.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예. 뭐 이와 같이 이제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 결과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딜을 해보려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칫 우려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이제 판결로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이 판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월 말까지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6월 말까지 미뤄져 왔고 계속 미뤄졌죠. 예, 지금 또 이제 다시 뭐 9월 말이다 이런 것 의견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칫 뭐 일본 언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발 현 정권이 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예. 뭐, 현 정권이 그리고 대법원이 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몇 달 전에 삼성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R&D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고용을 창출하고. 예. 그 어떤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고 하면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한국 경제를 위해서 힘든데. 네. 뭐 많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경제지에서 그와 같은 사설들이 예. 보도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예. 투자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투자와 고용은 그 투자가 그 고용이 어떤 얼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결정 더군다나 사법적인 결정을 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정경유착인 거고 어떤 이제 심각한 사후적인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절대 그와 같은 식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투자와 고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경래 회사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